및 인터넷 환경의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좀 PT 자료를 좀 정리를 하다가 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좀 제가 모르던 게 있어서 한번 좀 해왔습니다. 혹시 BMW 족이라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하는데 BMW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킹족입니다. 워킹족. 버스, 지하철, 워크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셀러던트족.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두 개 다? 셀러던트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직장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뽑아왔냐면 이 코피스족이라는 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 세 개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코피스족은 제가 잠시 뒷장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이런 족들을 제가 왜 업무 인터넷 환경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회사원들이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핸드폰, 태블릿 이런 것들로 업무별, 자기 개인의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버스에서 하시던, 차에서 하시던, 직장에서 하시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PC 환경이라든가 인터넷 환경, 그다음에 업무를 보는 업무 스타일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말하는 이 코스피족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커피와 오피스. 요즘에 점심 식사 끝나고 나시면 커피 전문점 가셔서 커피 한 잔씩 하시는데 오후 업무 시간대에 커피 전문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커피숍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커피숍 가셔서 N케이블 달라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다 자기 핸드폰에 있는 거 테더링해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공개되어 있는 와이파이를 쓰신다거나 이런 모바일 관련된 이동성,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동형 디바이스를 통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잠깐 뒤에를 한 번 더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위에 있는 그림은 일반 회사원의 PC 책상에 있는 부분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동형 디바이스입니다. 저도 이동형 디바이스를 한 2개 정도 쓰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회사에서 노트북 말고도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이죠. 그 다음에 태블릿 이런 것들로 인터넷도 하시고 간혹 가다가는 업무도 보십니다. 주로 이제 메일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저 디바이스가 회사에서 공급해주는 디바이스가 아니죠. 실제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자기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대부분 사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BYOD, 옛날에 BYOC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Bring Your Own 컴퓨터 아니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보셨던 그 여러 가지 그룹처럼 움직이면서 재택근무를 하시던 아니면 뭐 버스, 차 이런 데서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동형 디바이스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시되는 게 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워크 재택근무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보안입니다. 그 보안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사내에 갖고 계시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까. 그 외부로 유출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시기 때문에 스마트워크 아니면 BYOD라고 하는 개인형 디바이스를 통해서 업무 시스템에 접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쉽게 구축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 워킹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태블릿 PC라고 하는 우리 뭐 아이패드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트래픽을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요. 뭐 여기는 없지만 그 트래픽 통계를 보면 M자형을 그립니다. 아침 출근할 때 트래픽이 급속히 올라갔다가 출근 시간대가 끝나면 쭉 내려왔다가 점심시간대 잠깐 올라갔다가 또 퇴근 시간대 트래픽이 쭉 올라가는 어떤 M자형 트래픽을 그려지는데요. 트래픽 모니터링을 하면 그게 뭐냐면 지금 가지고 비싸게 구매한 이런 이동형 디바이스 잘 활용하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PC. 혹시 스미싱도 들어보셨죠? SMS 통해서
이제 외부에 대해서 정보를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이트를 유도해서 자동으로 결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런 스마트 워킹, 모바일, BYOD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데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시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가장 문제는 이런 보안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 엊그저께 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됐고 그러니까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들 더 이상 이제 그 가입할 때 받지 않는 것처럼 기업이나 인터넷 환경에서 여러 보안 어떤 정책들이 실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PC라든가 기업 업무망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유출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재작년하고 작년에 해킹 사고 접수 처리 건수입니다. 주황색으로 보시는 게 2011년도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보시는 게 2012년도 자료인데요.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내에서도 문제시 되는 게 이런 해킹으로 인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패스워드라든가 뭐 인증서, 얼마 전에 인증서도 해킹이 된다고 지금 이슈가 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지금 제가 애니메이션 만들다가 좀 잘못 만들어졌는데 반드시 PC라는 어떤 존재, 그 다음에 업무망에 연결된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PC에 어떤 위해 요소가 악성 코드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그 데이터를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악성 코드가 어떤 특정의 조건에서 사내 시스템에 있는 업무 시스템을 위해를 하던가 이런 두 가지의 형태로 대부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스마트 워킹을 도입을 해라 라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문제시 되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정보진흥원 쪽에서 그 삼성 연구소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통계낸 자료인데요. 이런 스마트 워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도입되지 않는 가장 문제는 보안적인 관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통제의 어려움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스마트폰에 한해서 보안적인 위협도 굉장히 한 60% 이상이 우려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 여러 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어떻게 하면 분리해서 구현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 기술이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을 분리를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해결이 될까요? 실제 이런 인터넷망과 업무망의 분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차트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런 업무망과 그 인터넷망을 분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정보보호법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 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그 다음에 제공 위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정보보호법 위에 있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그 사업자가 그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그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어떤 PC라던가 이런 것들을 망 분리를 반드시 해라라는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라는 것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2006년서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많이 분리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PC를 분리를 하는 형태를 띄었었죠.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그 업무망 PC 이런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이 계속 대두가 되냐면 이런 솔루션이 원천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쉽게 구축을 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앞에서 말씀드린 PC 활용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굉장히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그 비용도 많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망 분리는 PC 두 대를 갖다 놓고 각각의 내부망과 그 다음에 인터넷망에 랜 케이블을 각각 꽂아서 인터넷 할 때는 인터넷에 연결된 PC에서, 내부 업무를 볼 때는 업무 PC에서,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데이터를 옮길 때는 보안 USB나 아니면 망연계 솔루션을 가지고 했는데, 뭐 쉽게 구축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효율적인 저하라든가 굉장히 많은 높은 구축 비용,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변화되는 업무 환경의 대응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뭐 VDI니 논리적 망분리니 문서 통합이니 문서 집중 관리니 하는 형태로서 망분리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SBC라고 하는 형태의 망분리입니다. SBC 형태의 망분리는 PC를 다 전산실에 갖다 놓고 전산실에 있는 PC를 터미널 형태로 연결해서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CBC, 클라이언트 베이스 컴퓨팅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PC에 하나의 운영체제를 더 띄워서 그걸 분리해내고 각각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에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로컬 PC를 사용을 하느냐, 로컬 PC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오른쪽에 있는 CBC 환경의 논리적 망분리는 시장에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국내 환경에 굉장히 빠른 적응으로 인해서 요즘에 여러 군데 사이트에서 도입이 되고 있고, 왼쪽에 있는 VDI라고 흔히 알고 있는 서버 베이스 컴퓨팅 형태의 망분리 솔루션은 기존에 알고 계시던 데스크탑 가상화라는 형태로 시장에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데스크탑 가상화 뭐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PC의 OS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전산실 쪽에 있는 서버 인프라로 옮기고, 그 서버 인프라를 실제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트북이나 제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더미 터미널, 아니면 키오스크라고 하는 장치, 그다음에 이동형 닭말비, 태블릿 PC 같은 형태로 접속해서 화면만 받아내는 형태의 망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는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고 화면 폰트만 전송이 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보안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그 클라이언트들의 디바이스들을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원천적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뭐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2015년도까지 한 12,000대의 PC를 없애기로 되어 있고, 현재 오늘 시점으로 한 3,500대의 PC가 그 VDI 형태의 어떤 로컬의 CPU, 메모리 디스크가 없는 환경에서 운영 중에 있고, 노후 PC들을 다 교체를 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사업장의 특성상 굉장히 넓은 부지를 사용을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회의를 하던 어느 사무실로 이동을 하든지 간에 자기 PC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VDI가 굉장히 비싼 솔루션이고 구축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아시겠지만, 어떤 규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5년 동안의 어떤 충분한 RO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대비 실제 뭐 현대중공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PC 매니지먼트가 해결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PC 하나가 고장 났다라고 하면 뭐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고치겠지만, 큰 기업들은 그 PC를 어떤 PC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에서 방문해서 고쳐주거나, 아니 방문해서 고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 나가면 회수하고 그걸 고쳐서 다시 갖다 드리고, 그럴 때 데이터 백업도 안 돼서 데이터 다 날리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게 PC가 아닌 노트북인데 외부에서 분실을 했다.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관제를 함으로써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망분리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PC라든가 노트북의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그 OS를 가상으로 분리를 해내고 그 분리된 영역을 인터넷 전용으로 쓰든가 아니면 업무 전용으로 쓰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랜카드를 분리를 해냄으로 인해서 망분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국정원 CC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정책을 가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솔루션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국내에서 개발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 요구사항들을 해결을 했다는 거죠. 분리를 완벽하게 했다라는 거는 두 개 간의 어떤 데이터를 통제를 하고 이동을 할 수 없게끔 구성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보안 USB라든가 망연계 솔루션이라든가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쓸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앙에 통제 서버를 넣어서 그 업무랑 연동을 해서 실제 데이터가 유입될 때나 유출될 때 보안 관리자에서 승인을 받고 외부로 나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토탈 솔루션으로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S전자라고 하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사례인데요. 여기는 분리된 영역을 업무 영역으로 쓰시는 형태입니다. 옛날에는 그 협력 업체와 자료 공유를 할 때는 메일을 통한다던가 아니면 자료 공유 시스템 아니면 저장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또는 직접적으로 데이터가 오고 갔습니다. 이런 한 번 나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실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DRM 같은 솔루션을 쓰셨죠.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근데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협력체의 PC를 논리적으로 분리한 다음 그 논리적으로 분리된 영역을 업무 영역으로 쓰고 그 업무 영역은 S전자의 업무망만 연결이 되게끔 해서 실제 공유된 데이터가 협력사의 PC에 저장되지 않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에서 논리적으로 분리된 그 PC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S전자에 있는 파일 공유 시스템에 연결이 되고 거기에 있는 파일을 수정하고 편집하고 저장을 하면 S전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S전자에서 그 가지고 있는 파일 공유 시스템에서만 저장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VDI 이런 논리적 망분리를 통해서 실제 가지고 계시던 그런 전산 인프라의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망분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어떤 망분리 방법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뭐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상화 또한 어떤 환경에서 쓰시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100이 될 수 있고 제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VDI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할 때, 그 다음에 스마트워키나 BIOD 같은 어떤 이동성이 필요한 형태의 가상화를 요구할 때, 그 다음에 뭐 제로 클라이언트 등 뭐 퍼블릭하게 PC를 배포할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는 거는 내가 인터넷망을 분리를 해낼 것인지 업무망을 분리를 해낼 것인지에 따라서 업무 요건을 분석을 하시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구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고요. 실제 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는 국외 해외 기술이고 하나는 국내 기술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있죠. 다 가상화 형태로 구축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뭐 말씀드린 부분은 PC 가상화이지만 그 이면에는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등 여러 솔루션들이 안에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PC 환경을 맨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업무 환경에 맞도록 대응을 하고 구축을 하시려면 가상화 부분을 빼놓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상화 솔루션을 가지고 구축하시고자 하는 환경을 구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데스크탑 가상화, 망분리 가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보 유출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아이텍은 가상화 전문 기업으로서 뭐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 버추얼라이제이션, 시큐리티 이런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엔지니어 비율이 한 70% 정도 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서버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외에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가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봤자 안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